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14일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함태호입니다. 자, 오늘 아침도 큰 추위는 없습니다. 예년 이맘때 겨울보다 푸근한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현재 원주 기온이 영하 3도로 어제 아침과 비슷하고요. 또 오늘 한낮 기온도 영상 7도까지 오르면서 비교적 푸근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기의 질은 좋지가 않겠네요. 오늘 중국발 스모그에 또 황사까지 더해지면서 곳곳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오늘 또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또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다고 하니까요. 좀 야외 활동 여러 가지로 좀 신경 쓰셔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자치경찰제가 오는 7월에 본격 시행을 앞두고 각 기관들이 이 준비 작업에 한창입니다.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시가 아동과 청소년, 또 임산부, 장애자들을 위해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의 신규 이용자들을 모집합니다. 그 내용과 함께 또 영월군의 귀농 농업 창업 및 또 주택 구입 자금 지원 내용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4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지난해 강원 지역의 연간 실업률이 외환 위기 여파를 겪던 1999년 이후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은 어제 2020년 말 기준으로 도내 취업자는 총 79만 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7,000명이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도내 취업자의 전년 대비 감소폭은 역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1년 이후 역대 최대치였습니다. 최근에 영월과 양양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확산됨에 따라서 강원도가 축산 차량의 출입 통제를 원주와 횡성, 강릉 등 강원 남부권 8개 시군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강원 남부권의 11개 축산 농가는 완전 통제를, 81개의 축산 농가는 부분 통제를 이달 말까지 설치 완료해야 합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올해 광해 방지 사업으로 가운데 360억 원을 지원합니다. 해광 지역인 4개 시군 정선과 영월, 티백과 삼척엔 238억 원이 배정되고 횡성 등 6개 시군엔 광산 먼지 방지 사업 등으로 121억 원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올해 주요 사업은 하천 수질과 농경지 토양 개량, 또 폐광 지역의 관광지 조성 사업 등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자치경찰제가 오는 7월에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원도와 도경찰청이 이 강원도형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해서 준비 단계 한창인데요. 경찰 조직에 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죠. 이 내용을 오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밀보의 박창현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일단 올해 여러 가지 큰 뉴스들이 예정돼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치경찰제 시행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7월에 본격적으로 이제 그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좀 생소하기도 하고요. 이 경찰 조직이 어떻게 변하는 겁니까? 예, 그 자치경찰제는 그 지난 연말이었죠.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오늘 7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 자치경찰제는 75년 만에 그 경찰 조직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뿐만 아니라 일선 자치단체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자치경찰 제도를 개괄적으로 보면요. 경찰 사무를 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그리고 국가수사본부로 나누게 됩니다. 자치경찰의 사무는 주로 관할 지역 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와 학교폭력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또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교통사고 등 교통관련 사건이나 경범죄, 실정아동 수색 등 지역사회와 연관된 수사를 자치경찰이 맡게 되는 겁니다. 반면 그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보안이라든가 외사, 경비 등 임무를 맡게 되고요. 국가수사본부는 강력범죄 등 수사와 형사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일단 그 경찰의 신분은 모두 그 현재로서는 현재와 동일하게 국가직을 유지하게 되는데요. 그 현직 경찰 내부에서는 국가경찰로 갈지 자치경찰로 갈지 좀 혼선을 빚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세부적인 경찰 신분을 어떻게 나눌지는 오늘 7월 그 자치경찰제 시행되기 이전 그 남은 기간까지 좀 더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이제 하면요, 이 경찰 조직이 전부 다 이렇게 그 자치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겠죠. 일단은 지역사회와 연관된 수사 같은 경우는 자치경찰이 맡고요. 또 그 외의 사무, 보안이라든지 외사 경비는 이 국가경찰. 자, 또 국가수사본부에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좀 미국의 FBI 같은 개념이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런 그 미세한 부분 조정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강원경찰의 또 총괄 운영도 민간 조직에서 관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어떤 변화가 일단 우리가 예상이 가능할까요? 예, 자치경찰제는 일단 국가경찰의 경우 현행대로 경찰청장이 국가수사본부를 포함해서 국가경찰 사무를 수행하게 되고요. 자치경찰은 도지사 산하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그 위원회에서 독립적인 자치경찰 사무를 좀 수행하게 됩니다.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은요, 자치경찰 사무의 목표와 평가,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 정책과 운영 등을 수립하게 됩니다. 필요시에는 경찰청장이나 국가경찰위원회에 자치경찰 업무와 관련된 업무 협의와 조정도 맡게 되는데요. 특히 무엇보다도 경찰청장이 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강원경찰청장을 추천하게 되는데요. 네. 이 추천하기에 앞서서 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하도록 이런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경찰청장은 그 전시사변이라든가 천재지변 그밖에 그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경찰 공무원을 직접 지휘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역으로 얘기하면은 뭐 국가 비상사태 등이 아니면은 평소에는 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니고요, 이 경찰위원회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이런 그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상 그 자치경찰이 산림과 치안 정책을 수립하는 막중한 권한을 자치경찰위원회가 맡게 되는데요. 그 위원 그 구성은 좀 궁금할 텐데 그 위원은 5개 기관 단체에서 추천하는 인사로 총 7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 구성은 도의회에서 2명, 국가경찰위원회에서 1명, 도교육감이 1명, 도지사 1명씩 각각 추천해서 5명이고요. 그 나머지 2명은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와 시장군수협의회, 강원경찰청, 춘천지방법원 등 4개 기관을 대표하는 관련 전문가 4명과 강원도 기획조정실장 등 5명으로 구성되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에서 그 나머지 2명, 자치경찰위원 2명을 추가로 추천하게 됩니다. 그 강원도와 강원경찰청은요, 이달 초 이미 그 자치경찰 도입에 따른 별도의 TF 전담 조직을 구성해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고요. 지금 현재 그 최우선 업무로 이번 달까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한 뒤에 다음 달까지는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네. 이 처음에는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서 이 도지사의 의지대로 이 경찰 조직이 운영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구성을 보면은 도의회, 국가경찰위원회, 교육감, 도지사가 추천하는 인사도 뭐 1명에 불과하고요. n분의 1입니다. 그 이외에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또 시장군수협의회, 강원경찰청, 춘천지방법원, 또 이들이 대표하는 전문가 4명으로 또 이제 이게 참 경찰위원회를 추천하는 또 위원회가 또 따로 있는 거로군요. 그렇습니다. 이 나름대로 복잡합니다. 아무튼 좀 정치색이라든지 또 도지사의 어떤 그 영향력 좀 많이 또 감수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라는 또 부분은 분명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 자치경찰이 이 자치경찰위원회에서요 업무 목표 예산 등을 수립해서 운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아무튼 경찰 조직의 큰 변화는 분명히 또 예상이 가능하고 어떻게 좀 될까요? 예, 일단 강원경찰 조직 체계도가 전면적으로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침 어제 그 경찰청에서 그 경무관급 이상 인사를 발표했는데요. 예고대로 일선 시도 경찰청, 강원경찰청은 자치경찰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서 강원경찰청장 산하에 기존에는 1부장, 2부장 2체제였는데요. 경무관급 3부장 체제로 확대가 됐습니다. 일단 그 3부장 체제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3부 체제는 공공안전부, 수사부, 자치경찰부로 나눴습니다.
공공안전부는 일단은 그 행성경찰서장을 역임한 설강섭 경찰수사원장이 내정이 돼서 경무기획 정보화 장비과와 경비과, 공공안녕 정보 외사과를 운영하게 됩니다. 또 수사부를 보면은 태백 출신의 김강식 경찰청 홍보 담당관이 발령받아서 수사과와 형사과, 안보 수사과를 이끌게 됩니다. 처음 시설된 자치경찰부는 춘천경찰서장 등을 역임한 김희중 경북청 공공안전부장이 강원청으로 자리를 옮겨서 자치경찰 업무인 생활안전과와 여성청소년과, 교통과를 지휘하게 됩니다. 일선 경찰서의 경우를 보면요. 경찰서 급지라든가 치안 수요, 지역 특수성을 감안한 조직으로 개편이 됐습니다. 춘천과 원주, 속초 경찰서에는 공공안녕 정보 외사과와 안보과를 배치하고 도내에서 가장 치안 수요가 많은 원주 경찰서는 수사과, 형사과와 함께 도내 경찰서에서 유일하게 수사 심사관이 배치가 됐습니다. 또 원주 경찰서에는 여성 청소년과와 경비 교통과도 설치가 되고요. 이 밖에 영월이나 정선, 평창, 행성, 고성, 인제, 철원, 하천, 양구 등 군 단위 경찰서는 생활안전 교통과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네. 각 지역별로 또 어떤 부서가 축소되고 또 더 추가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어떤 지역별 특성을 또 살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디테일한 부분에 사실 큰 차이가 있는 것인데 이 부분도 우리가 좀 기회 되는 대로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또 중요한 그 경찰의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또 검경 수사권 조정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현재 큰 추세가 이 정부의 기조가 이 검찰의 권한을 축소해서 점차 경찰 쪽으로 이양하겠다는 것인데,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내용들이 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시민분들도 좀 알아두셔야 될 내용 같은데요. 이번 달부터 1일부터 좀 시행이 들어갔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담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안을 보면은 5억 원 미만 재산 범죄나 신체 범죄, 직무 범죄, 공직자 범죄, 인격 범죄 등 대부분의 수사가 경찰이 전담하게 됐습니다. 반면에 검찰은 부패 범죄, 경제 범죄, 주요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 사업 범죄, 대형 참사 범죄 등 6개 중요 범죄만 수사할 수 있도록 범위가 한정이 됐습니다. 또 기존의 그 검사 지휘 아래 범죄 유무를 떠나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했던 그 경찰은 불송치 권한과 자체적인 수사 종결권을 갖게 돼서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동안 검찰에 접수한 그 사기와 횡령 등의 주요 사건들, 지금 고발 고소 사건들도요. 경찰이 맡게 되기 때문에 경찰 인력의 충원과 전문성도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 현재 정부 여권을 중심으로 이 검찰에 축소된 이 수사권 이조차도 안 되겠다. 이제 박탈을 하고 기소권만 이제 주는 것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또 목소리가 나오면서 속도를 내겠다는 또 주장도 있거든요. 이게 의외로 빨리 좀 가시화될 수 있는 것이겠고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좀 굉장히 좀 가변적인 유동적인 좀 상황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경찰 조직도 변하고 검경 수사권도 조정이 되는 만큼 이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도민들의 이 기대 심리, 관심은 또 어떤지 궁금한데 이와 관련된 조사 결과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강원도민일보가 지난달 26일과 27일 양일간 그 도내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13명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응답자의 61.2%가 치안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부정평가는 21.4%를 보여서 긍정평가가 한 3배 가까이 높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치안 상황 긍정평가는 전 연령대에서 50% 이상 긍정평가를 받았고요. 특히 18세에서 29세, 한 20대 연령층의 71.9%가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가장 높은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조사 결과는 오차범위 2.5% 내외에서 또 신뢰도 95%. 또 자세한 내용은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긍정적인 평가가 높게 나왔다라고 합니다만은 좀 그래도 우리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치안 유지는 국가 주도를 해야 되는데 또 지자체를 이관된다면은 이게 뭐 정치적인 어떤 그 지방 권력에 따라서 움직일 수도 있는 것이겠고요.
또 아무래도 좀 수사력이 좀 약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또 우리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남은 기간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연말에 최문순 지사가요. 자치 없이 민주 없다라는 주제로 신문 기고를 했는데 이 기고에서 국민의 정부 이후 20년 동안 논의만 무성했던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게 된 것은 자치분권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가장 모범적인 자치경찰제를 우리 강원도가 앞장서서 하겠다라고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그만큼 자치경찰제는 일단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면서 지역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점을 좀 강조한 면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자치경찰이 시행되면 일단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 정책이 수립된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로 예상이 되고요. 예를 들면 관광지라든가 농어촌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강원도의 경우 지역 특색을 살린 강원도형 치안 조직을 수립해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에게 와닿는 생활안전 체감지수가 훨씬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CCTV라든가 신호기 등과 같은 교통체계 개선이라든가 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도 예산 지원이 가능한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할 수가 있어서 신속한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도서 지역이나 산간이나 고령화 지역, 외국인 밀접 지역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치안 모델도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한 대로 시행 초기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그리고 수사본부로 나눠진 어떻게 보면 한 지붕 세 가족 같은 경찰 조직의 변화로 인해서 업무 분장의 좀 혼선이라든가 치약 사각지대는 경찰 조직 안팎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이고요. 또 하나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자치경찰제 이 성공은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전문적인 식견과 좀 경험이 있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되는 게 좀 선행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이 자치경찰제의 취지이자 진정한 좀 자치분권을 안착시킬 수 있는 첫걸음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결국은 이 국민들의 인권 강화, 또 철저한 범죄 예방, 또 피해자 발생했을 때 철저한 수사력으로 이런 가해자들, 범인들을 수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같이 가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러한 또 상황에서 처음에 좀 과도기에는 좀 여러 가지 불협화음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 최소화시키면서 또 어떻게 또 연착륙시킬 수 있을지 이게 또 바로 우리 또 역량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그렇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원도민일보의 박창현 기자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죠. 복지 수요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원주시의 또 사업 내용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이게 어떤 사업인지 먼저 개요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원주시를 포함해서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복지 수요자에게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고요. 아동과 노인, 장애인 복지 서비스 대상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종류별로 소득 인정액은 각각 다르지만 전국을 기준으로 해서 중위소득 120에서 160%에 해당하는 가정의 가구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최소 50%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원주시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과 관련한 서비스 이용자를 모집했고요. 4개 서비스의 상반기와 하반기 나누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또 임산부와 장애인 복지 서비스 이용자는 상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임산부와 장애인 복지 서비스에 대해 원주시 생활보장과 이은옥 주무관에게 듣겠습니다.
원주시에서는 시민분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하고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강원 건강한 출산 지원 서비스와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 지원 서비스는 임산부들께 요가 등 운동 프로그램과 수공예, 부가트 등 태교 관련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별도 소득 기준이 없어 8주 이상의 임산부이시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는 만 24세 이하의 지체, 뇌병변, 척수장애 아동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해 줌으로써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고 신체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렌탈 서비스 또한 소득 기준이 없으니 해당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들께서는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네. 특히 임산부와 장애인 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은 이제 상시 모집하고 있는데 특히 또 임산부 복지 서비스 같은 경우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고요? 네, 임산부를 위한 복지 서비스에는 요가 수업, 수공예 수업과 같은 정서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과 문화생활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되는데요. 원주시에는 총 3개 기관이 임산부를 위한 복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에 주소가 등록돼 있고 임신 8주가 지난 임산부가 신청 가능한데요. 임산부 복지 서비스의 경우 별도의 소득 기준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임산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황미연 원장에게 듣겠습니다. 임산부 요가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으시고 한 달에 2번은 임산부 문화 수업이라고 해서 이제 임산부분들 태교를 위한 아기 용품 만들기, 바느질 수업이 진행이 되실 때도 있고 또 아기 모빌 만들기나 그리고 석고 방향제 만들기 이런 임산부분들을 위한 태교 수업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으세요. 상시 모집으로 바뀌고 나서는 회원님들이 원하실 때 본인 컨디션에 맞춰서 신청하시고 서비스 받고 하실 수가 있어서 되게 좋아하세요, 지금은. 저도 지금 임신한 상태예요. 임신을 하신 상태에서 아무래도 골반도 풀어주시고 근력도 좀 키워놓으시면 출산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시고 출산하고 나서 산후 회복하시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시거든요. 네. 계속해서 이용자들 모집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 지역 사회 서비스 이용 가능하신 분들 이번 기회에 또 신청해 보시는 것도 저희가 또 권해드리고 싶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2분이고요. KBS 원주 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영월군이 귀농인들을 돕기 위해서요. 농업 창업 및 주거 공간 마련을 위한 각종 자금들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귀농인 농업 창업 지원 사업 좀 어떤 내용인지 오늘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영월 농업축산과의 신승규 귀농귀촌 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요즘 강원도 내 지역에 이 귀농귀촌을 희망하시는 분들 좀 많아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영월 같은 경우는 현황이 어떻습니까? 예, 통계청 자료에 하면 2019년도에 1,250명의 도시민들께서 우리 영월군으로 이제 귀촌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귀촌인이 1,170명이고, 그다음에 귀농인이 90명으로 한 6%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귀농과 귀촌은 이제 농사를 짓느냐 안 짓느냐 이렇게 쭉 구분 짓는 거죠? 예, 그렇겠습니다. 예, 이게 전체적인 예년과 비교해 봤을 때 추세는 어떻습니까? 예, 우리 군으로 이제 귀농귀촌 하신 분 통계를 보면 연간 한 1,200에서 1,500명 정도 오시는데, 네. 2019년 다소 이제 좀 감소한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제 2020년도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도시 지역에서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나 서비스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려움을 갖고 계셔서 농촌으로 이제 귀농귀촌 하시는 분이 다소 이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약간의 중간폭이 있지만은 꾸준히 그래도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 추세가 이어지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 영월군에서 귀농 창업자금 지원 사업 신청을 이제 받는데 이게 좀 어떤 사업인지 그 취지와 좀 내용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도시민들이 농촌에 이제 이주하시면 기반 시설이 없어가지고 정착에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이제 농업 창업 및 주택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자금을 연리 2% 15년간 이제 융자를 지원해드리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신청하고 선발되었을 때 어떤 지원을 구체적으로 받게 되는 겁니까? 예, 먼저 농업 창업 자금은 영농 기반 시설인 농지구입,
비닐하우스 버섯 재배사 설치, 그다음에 가원 조성, 농기계 구입,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받고 이제 축산 분야에서는 축사 신축, 한우 이씨, 농기계 등을 이제 지원받을 수 있으면 이제 주택이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농가주택 구입이라든가 신축,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저리로 융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농업창업자금 뭐 토지 구입까지 포함해서 3억 원 이내. 예, 또 주택 구입자금은 7,500만 원 이내인데 뭐 이 정도면 뭐 바로 시작이 가능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기농하신 분들이 이제 그 기반 시설 하는데 이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예. 그러면은 뭐 신청 대상이 이제 자격이 따로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먼저 그 기농인 분들은 이제 도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하시다가 이제 그 농업 말고 이제 타 산업에 종사하시던 분들이 이제 농촌에 이주하시면 할 수가 있는데 네. 그 자격 요건은 이제 기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하시고 그 농촌으로 이제 이주하신 지 5년 이내에 이제 신청하시면 되고 네. 또 연령은 만 65세 이하이신 분 그 세대주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촌 비농업인은 이제 농촌에 거주하시는 분으로서 이제 농업에 이제 타 직장이든가 사업을 하시던 분들이 그 기농인과 동일하게 이제 만 65세 이하이고 기농교육 100시간을 이수하시면 이제 사업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기농교육 100시간은 뭐 어떻게 채울 수 있는 겁니까? 뭐 계속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그 농업교육 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 또 이제 비대면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 아니면 이제 그 전국의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아니면 기농센터를 통해서 이제 그 현장 교육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도시 지역에 거주하시던 분이라고 했는데 이게 또 개념이 약간 이제 중복될 수도 있고 헷갈릴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좀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예, 그 기농시촌이라면 이제 그 농촌 외에 이제 도시 지역이라면 이제 읍면을 제한 동산위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원주시 뭐 면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예, 그분들은 이제 그 면단위 하시는 분은 이제 제촌 비농업인을 하셔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그 농업을 안 하신 분이면 이제 5년 이상 농업을 안 하신 분들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에 좀 대상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신청 희망하시는 분들 뭐 신청 기간과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 영월군에서는 이제 2월 4일 목요일까지 그 농업기술센터 기농시촌 팀을 방문하시면 이제 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 홈페이지 그 고시 공고란에 이제 그 사업 안내서를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해당되시는 분들 또 평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한번 또 살펴보시고요. 새로운 또 인생 이모작을 계획하신다면요.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영월 농업축산과의 신승규 기농기촌 팀장이었고요. 자, 1월 14일 목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